안녕하세요. 저는 한 유통회사의 격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결혼이 꼭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혼자 살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생각이 계속 달라지듯이 저도 확고했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은 거의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주변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전부 결혼 생활 얘기, 아이 얘기하는데 저는 할 말도 없고 주변에서도 결혼 생각 없느냐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등 떠밀리듯 소개팅도 받고 남자도 만나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면 좋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불안함과 조급증에 못 이겨 적당한 사람과 적당히 결혼을 하려고 했었달까요? 그렇게 상황에 떠밀려 그때 사귀던 남자와 급하게 결혼을 하려 했었습니다. 그 당시 만나던 남자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중견기업 규모의 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원수 30명 정도의 유통회사에서 격리 회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내실이 탄탄한 회사고 연봉이나 복지도 좋은 편이라서 직원들의 근속 연수도 긴 회사예요. 저도 학교 졸업 후 입사해서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고요. 남자친구도 저처럼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러하다 보니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 신혼집이나 결혼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웠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결혼한다고 하면 저희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집이든 혼수든 다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따로 모아둔 돈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까진 나오지 않았기에 일단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먼저 드리러 가고 그 후에 남친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죠. 그렇게 찾아가게 된 남친네 집. 저는 잘 보이고 싶다 보니 과일하고 꽃다발, 고급 와인도 함께 준비해서 갔었죠. 남친네 집은 평범한 중산층 정도였습니다. 그 집에는 남친의 부모님과 누나 한 분도 있었는데요. 누나는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산다고 했어요. 인사를 가기 전까지 막연하게 좋은 분들일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남친이 가족들에 대해 워낙 좋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남친에게 말을 들었던 것과는 좀 달랐고 저는 꽤나 불쾌한 기분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남친 말만 들어보자면 어머님이 인자하시고 성격도 좋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직접 찾아뵌 예비 시부모님과 누나분은 성격도 엄청 세 보이고 또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도 아니었습니다. 표정도 안 좋고 환영해 주시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사들고 간 과일하고 꽃다발 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충 치워놓으셨고요. 저한테 딱히 궁금한 게 없으신지 물어보는 것도 없으셨죠. 저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대화도 제대로 안 나눠봤는데 내 인상이 별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환영받지 못한 기분으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 중반 정도 됐을 때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물으시더라고요. 이름이 홍수지? 네. 우리 명언이랑은 1년 정도 만났다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명언이보다 3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근데 보기에는 그렇진 않네. 나도 명언이보다 연상인 줄 알았어. 어머님과 누나의 말에 저는 좀 멈칫했습니다. 제가 더 늙어 보인다는 뜻인가 싶었죠. 게다가 첫 만남인데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 않게 외모에 대해서도 까내리시더라고요. 사진은 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늘씬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키가 좀 작네. 1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작아. 요즘 사람들 치고. 나는 좀 키 크고 늘씬한 스타일이 좋던데. 아담하네. 외모만 보면 키 클 것 같은데 의외로 작은 편이다. 그치 엄마? 그러니까.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제 키가 작니 어쩌니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그러시더군요. 34이라고 했죠? 나이는 좀 있는 편이네. 무슨 일 한다고? 유통회사에서 격리 회계일하고 있습니다. 격리? 아, 유통회사면 뭐 어디? 사만 유통이라고. 어디? 사만 유통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데네.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 회사인데. 30명 정도 됩니다. 아휴, 작네.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살짝 가로저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톡 까놓고 남친 다니는 회사도 저는 처음 들어본 회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으로 쳐도 저랑 비슷했고요. 자기 아들도 뻑적지근하게 알아주는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저를 면전에 대고 무시를 하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한참을 깨작거리시더니 또 물으셨어요. 결혼할 때 뭐 얼마나 생각해요? 네? 결혼 비용 말이야. 아가씨네 집이 어느 정도 사는지 알아야 우리도 얼추 맞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해올 수 있어? 아, 제가 저금한 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선 따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저금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있는데 많이 모은 건 아니네. 그러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남친한테 결혼 준비를 위해 모은 돈 얼마냐고 물어보니 4천만 원이 전부라고 했거든요. 자기 아들보다 제가 2배로 모은 건데도 많이 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딱 봐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옆에서 추임새 넣고 있는 누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요. 저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까 싶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남친네 가족들의 행동이 너무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끝내고 인사드리고 나오면서 남친한테 기분 나쁜 걸 말했습니다. 남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워낙에 직설적인 성격이라 그렇다면서요. 어머님은 아예 대놓고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데 아버님은 관심도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아예 없고 말씀도 없으시고. 아니야, 우리 엄마 누구한테나 저래. 어머님한테 여쭤봐.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결혼하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는 거 맞아? 어머님하고 누나분이 나 무안 주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만하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더만. 에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지지. 그냥 괜히 그러시는 거야. 오늘 들어가서 한번 여쭤봐.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냐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그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저는 남친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셔? 나에 대해서? 괜찮아 하셔. 진짜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해놓고 괜찮아 한다뇨.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 말투만 그런 거야. 좋아하셨어. 조만간 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자기 연락처도 달라고 하셔서 줬어. 내 연락처를? 이제 결혼하면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친해지고 싶으신가 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날 인사 갔을 때 그렇게 대놓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정작 남친에게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다뇨. 저는 뭐지 싶으면서도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최대한 좋게 넘어갔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저도 다시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남들도 다 이런 거 겪으면서 결혼 준비하는 거다 애써 합리화하면서 넘어간 거였죠. 그렇게 얼마 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뭐 하냐고. 괜찮으면 식사나 하자고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남친은 회사 워크숍 때문에 없었거든요. 저만 따로 보자는 뜻이었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보자고 하는 거니까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뜬금없이 어머님과 누나, 남친의 이모분까지 함께 있더라고요.
어머님과 둘이 보는 줄 알았는데 남친 누나에 남친 이모님까지 있으니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안녕하세요. 얘가 우리 명언이 여자친구. 반가워요. 나 명언이 이모.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듣던 대로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 저는 그 순간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어머님과 누나에 이어 이모님까지 저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들 뭐지?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은 더 황당했어요. 일단 식사하러 가자. 수지야, 오늘은 네가 맛있는 것 좀 사. 네? 점수 좀 따라고 예비 시어머니랑 시이모한테.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한테 식사하자고 했을 땐 당연히 어머님이 식사를 사주실 줄 알았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대놓고 점수 따게 식사 대접하라고 강요하시는 그 분위기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냥 확 돌아오고 싶은데 어른들이고 남친 가족분들이니까 꾹 참았습니다. 네, 식사하러 가시죠. 내가 받은 데 있거든? 거기 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돈은 저보고 내라고 해놓고 찾아놓은 데는 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1인당 20만원짜리 코스가 나오는 오마카세 일식집인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벙쪘죠. 저한테 계산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싼 곳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머님이 이모님, 누나와 저까지 하면 총 4명, 식사값만 80만 원이 넘게 나오게 되는 거였죠. 솔직히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나 누나 하는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를 대놓고 호구 취급하는 거잖아요. 제가 비용을 보고 황당해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비싸서 그러니?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명언이 이모까지 일부러 왔는데 대충 아무 데서나 먹기 그렇잖아. 명언이한테 못 들었니? 명언이 어렸을 때 거의 이모가 키워줬어. 나는 그때 일한다고 바빠서. 이모가 명언이한테는 또 다른 엄마나 마찬가지야. 결혼할 남자친구를 키워주다시피 한 분인데 이 정도 식사 대접하는 건 괜찮잖아.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느낀 건 어머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이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남친하고 얘기하자 생각하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어머님께는 원하시는 거 식사하시라고 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 빼놓고 3명이서 아주 신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친척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저 소개해준다고 불러놓고 정작 저한테는 묻는 것도 없이 자기들 얘기만 하기 바쁜 겁니다. 저는 한마디로 돈만 내러온 호구였죠.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서 음식만 깨작거리고 있는데 기분이 한마디로 더럽더라고요. 내가 이런 취급받으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막말로 내가 남자친구랑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기껏 사람 불러놓고 음식까지 사라고 해놓고 왜 나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는 거지?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냈고 저는 제 카드로 음식값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하고 이모님은 바로 옆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덩달아 같이 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그냥 집에 가겠다고 제 의사를 밝혔어야 했는데 다 어른들이고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거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님하고 이모님은 옷을 구경하는데 어머님은 거기서 자켓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모님한테 입어보라고 하고 잘 어울린다면서 신우도 옷 골랐고 어머님도 하나 고르셨어요. 저는 옆에서 뻘쭘하게 서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사주라고요.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죠. 네? 들었으면서 뭘 또 물어. 이거 계산 좀 하라고. 일부러 예물도 돌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니? 저는 속으로 이 결혼 하지 말까 어쩔까까지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예단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좀 황당했는데 어머님하고 누나까지 빨리 계산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직원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고 닥달하니까 등 떠밀리듯 계산을 했어요. 거기서 1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명이서 빨리 계산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압박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계산은 했지만 영수증 받아드는 순간 기분 진짜 더럽더라고요. 저는 그날 나가서 200만 원 넘는 돈을 쓰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친에게 그만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1시간 정도 뒤에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남친에게 오늘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200만 원 넘게 썼다는 얘기도 했고요. 내가 호구도 아니고 나한테 뭐 맡겨놓으셨냐? 왜 당연히 나더러 계산을 하라고 하시냐? 너도 이렇게 하실 거 알고 있었냐? 따졌어요. 남친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취급받으며 굳이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겠대요.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헤어져 줄 테니 니네 엄마가 원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 돈을 그렇게 내라고 하나요?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무슨 물주인가요? 아니 애초에 저를 예비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생각도 없으신 듯 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남자친구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어요. 헤어질 결심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200만 원이 입금이 들어온 겁니다. 남친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낸 거였죠. 이건 뭐냐고 답장을 보냈더니 남친이 미안하다고 그때 돈 낸 거 자기가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친은 진심으로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같아서 잠깐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사실 남친만 보면 괜찮은 사람이었고 결혼해서도 잘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만 생각하면 파혼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남친 보면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회사로 찾아왔으니 앞으로 좀 나오래요. 저는 근무 시간이라 어렵다고 하니 그럼 회사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막무가내가 어딨나 싶어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다 보니까 일단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입점되어 있는 유통단지 건물 안에 있는데 2개의 층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어머님은 1층 로비에 서 있으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니 표정이 엄청 안 좋으셔서 괜히 긴장된 것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어차피 끝날 마당에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하며 다가갔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인사도 받지 않고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1층 안쪽에 카페가 있으니 거기 가시겠어요 하니까 필요 없다고 여기서 말한답니다. 회사가 건물도 따로 없네. 다짜고짜 저희 회사부터 까내리시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 얘기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 너 명언이한테 그날 쓴 돈 돌려받았다며? 네. 얘 아주 웃기네. 냈으면 그만이지 그걸 뭘 또 달래. 네가 사준다고 하고 산 거잖아. 저는 속으로 진짜 어른이고 뭐고 싸울까 싶더라고요. 저는 열불나는 걸 겨우 가라앉히며 말했죠. 제가 사드린다고 한 거 아니고요. 어머니하고 명원 씨 누나분이 사게끔 억지로 강요하셨잖아요. 그래서 돈 돌려달라 했어? 명원 씨가 알아서 돈 보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어머님이 화를 내며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너 명원이랑 그만 만나라. 네?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부터 10까지. 회사도 어디 이름도 없는 코딱지만한 것도 아니고 손도 작고 어른한테 싹싹하게 잘 보이려 하는 것도 없고 명언이랑 그냥 끝내라. 긴 말할 필요 없다.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혀 코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뭐하러 불러내서 그 비싼 밥 먹게 하시고 옷까지 사달라고 하세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다. 왜? 마음에는 안 들어도 시댁 식구들 잘 챙기고 싹싹하게 구는 게 보이면 마음 달리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진짜 못 쓰겠네. 너랑은 결혼 못 시킨다. 뭐 하나 볼 게 있어야지.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픽 웃었습니다. 너 지금 어른이 말하는데 웃니? 명아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이미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뭐? 어머님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아 씨 그 정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명원 씨랑 결혼하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모 평범하고 회사도 평범하고 따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댁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저 C자만 붙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보면 어머님 아들 판검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따지자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지더니 부들부들 거리시더라고요. 너 말 다 했니? 어머님이 너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어차피 명원 씨랑 헤어질 건데요. 앞으로 행여나 명원 씨가 다른 여자 데리고 오면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벼르지 마세요. 아들 그나마도 결혼시키고 싶으시면요. 저는 그렇게 제 할 말을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제 목이 뒤로 확 꺾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챈 거예요. 그리고선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순식간의 상황이라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는데 어머님이 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로비 입구에 있던 경비 직원분과 지나가는 분들이 말리셨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시라고 말리는데도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다 뽑을 기세로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머님을 들다시피 해서 겨우 떼놓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너무 아프고 기막히고 무섭고 눈물만 났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까? 너는 뭐 볼 게 있다고. 나이도 많고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격리나 하는 주제에.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난 집 잘난 애랑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거든. 어디서 별 볼 일 없는 게 그나마도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너 같은 애랑은 결혼 안 시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지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들어보니 아빠셨어요. 아빠는 기가 막힌 얼굴로 저한테 달려오시고 어머님은 저희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니 황당한 얼굴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너 괜찮아? 당신 뭐야? 뭔데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셨어요. 어머님도 아빠가 나타난 게 당황스러운지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저는 옆 사람들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어요. 아빠는 분노해서 당장이라도 어머님을 들이받을 기세로 따지셨죠. 당신 누구야? 명원 씨 어머님이에요. 누구? 명원이? 네 남자친구 말이냐? 네. 아빠는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을 보셨죠. 어머님은 뻔뻔한 얼굴로 팔짱 끼고 딴 데 보고 계시고요. 근데 네 남자친구 엄마가 왜 네 머리채를 잡아? 그것도 우리 회사까지 쳐들어와서. 아빠는 화가 나셨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모이는 겁니다. 아빠 옆에 있던 강 부장님이 일단 보는 눈이 많으니까 여기서 말고 사무실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하시고요. 아빠는 남친 어머님에게 따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로 올라왔어요. 저희 아빠가 사무실로 들어오니까 직원분들이 일제히 다 사장님 오셨냐며 인사를 했습니다. 실은 제가 다니는 회사 저희 아빠 회사거든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빠 회사에 입사해서 줄곧 일해왔던 거였고요. 어머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제히 아빠에게 인사하니까 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회사를 둘러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장실로 곧바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빠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따졌죠. 김군 어머니시라고요? 네. 우리의 머리채는 왜 잡으신 겁니까? 아니, 수지애가 대놓고 우리 아들 욕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욕이요? 무슨 욕이요? 아빠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네가 말해봐라. 저는 한숨을 내쉬고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주말에 가서 200만 원 카드 긁은 일, 그 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남친이 미안하다고 200만 원 돌려줬는데 그걸로 어머님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거라고요. 어머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겠느냐고. 나도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내 머리채 잡았다고요. 아빠는 들으시면서 어이없어 하시고 어머님은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딴청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눈은 계속 사장실 안을 구경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김군 어머님,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우리 애한테 왜 당연하다는 듯 그 비싼 식사비를 내라고 하고 옷까지 달라고 합니까? 어디 맡겨놨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 입장에서 며느리 되래라고 생각해서 겸사겸사 저희 집 친척들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 한번 하게끔 한 거예요. 명언이 이모가 명언이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다 보니까 소개시켜주고 밥 한번 사줄 수 있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어머님은 그러면서 헛기침을 하더니 물으시더군요. 근데요, 저는 미리 못 들었는데 수지 다닌다는 회사 사장님이 아버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이런 이야기는 왜 미리 안 하니? 아버지가 이 정도 회사 사장님이시면 없는 집도 아닐 텐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나 보셨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따로 명언이한테 들은 얘기가 없으니까. 명언이도 혹시 모르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명언이도 모르는 거지? 그래, 내가 들은 얘기가 따로 없는데 직원이 한 30명 된다고? 아버님이 아예 대표로 있으신 거고. 어머님은 아까와 달리 능글스럽게 미소까지 띠며 저한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제 머리채 잡아놓고 이제 와서 능글맞게 웃는데 저는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보고 듣도 보도 못한 작은 회사 다닌다고 욕할 땐 언제고 막상 저희 아빠가 이 회사 사장이라고 하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냥 이 회사 다니는 경리면 무시해도 되고 사장 딸이면 무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면 양가 집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린 들은 게 없어서. 참나. 결혼은 무슨 결혼이요? 좀 전에 제 머리채 잡으신 거 까먹으셨어요? 네가 대놓고 명언이 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대화를 듣던 저희 아빠 옆에서 화가 나는지 부글부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보세요, 김군 어머님. 제가 이 회사 대표면 뭐가 얘기가 달라집니까? 그쪽이 저희 딸 다니는 회사 쫓아와서 행패 부리고 머리채 잡은 사실이 달라지냐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도 김군 조건 들었습니다. 성에 전혀 안 차요. 그래도 우리 애가 좋아한다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성실하고 착한 것 같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김군 어머님은 제 딸을 이런 취급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생각해서요. 나 참, 우리 애가 오죽하면 김군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본인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지. 어디 회사까지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피웁니까? 이거 절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어머님은 아까 저한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잘도 따지더니 저희 아빠가 소리치며 뭐라고 하시니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머리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돌려 세운다는 게. 내가 아까 다 봤는데 뭔 헛소리예요. 로비에 CCTV도 다 있어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어머님은 고소 얘기 나오니까 바로 돌변하시더군요. 아니, 무슨 고소입니까? 그래요, 내가 머리채 잡은 건 죄송합니다. 예수지야, 미안하다. 내가 아까 너무 흥분했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대놓고 자식 욕하는데 참는 부모가 어딨겠어. 너도 그건 잘못한 거야. 저는 기가 차서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도 화 풀고.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며느리 되려다 보니까 편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말고. 며느리 되래요? 저 그쪽 며느리 될 생각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 하잖아. 사과 필요 없거든요. 아빠, 더 이상 얘기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도 그렇다. 김군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저희는 경찰서 가서 고소할 겁니다. 아니, 사돈. 사돈은 누가 사돈이에요?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돈 맺게? 당장 나가요. 아빠가 화가 나서 부르령을 치니까 어머님도 눈치 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아빠와 함께 나가서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도 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들었다면서 제발 좀 전화 받아달라 하더군요. 그렇게 망설이다 전화 받았죠. 남친은 받자마자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나도 너네 엄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사과할 필요 없어. 바로 진단서 끊고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수지야,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입장 바꿔서 우리 아빠가 다짜고짜 너 찾아가서 머리 쥐어뜯어놓고 온갖 모욕 다 퍼부었는데 너는 아무렇지 않겠니? 수지야. 차라리 잘됐다. 아무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니? 차라리 너네 엄마가 이렇게라도 티내줘서 고마울 지경이야. 너네 엄마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 꼭 데리고 가라. 그리고 우리는 진짜 끝이야. 그렇게 전화 끊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남친 어머님도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됐습니다. 고소는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 고소는 그렇게 해. 네 화가 그렇게 해서 풀린다며. 근데 명언이랑은 헤어지지 마. 명언이가 너무 힘들어해. 저는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요. 저 싫어서 떼어내려고 그런 짓 하신 거 아닌가요? 저랑은 결혼 못 시킨다 하셨잖아요. 아니야. 그냥 우리 집 사람 될 거니까 편해서 그런 거라니까. 고소해. 고소해도 되는데 명언이랑은 결혼 마저 진행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도 간섭 안 할게. 어? 아버님한테도 잘 좀 말씀드리고. 어머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드는 거 티내고 일부러 돈 쓰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쫓아와 머리채까지 잡았으면서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딱 봐도 저희 아빠가 저희 회사 사장인 거 알고 태세가 바뀌었나 싶더라고요. 그전까진 작은 회사 다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자기 아들이 아깝다 생각해서 결혼 반대했는데 막상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라 하니까 아쉬운 것 같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어이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이 아니면 그렇게 찾아와서 깽판 치고 머리채 잡아도 되나요? 상대 봐가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생각하니 더 치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이라니까 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아니야, 무슨. 아닌 것 치곤 그전하고 대하는 태도가 아예 다르시잖아요. 어머님.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죠. 남남인데 무슨. 아줌마. 뭐? 아줌마? 네. 결혼도 파토났고 이제 완전 남남인데 제가 계속 어머님 해드려야 되나요?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거든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결혼을 하나요? 원하시는 며느리상이 있나 본데 제가 장담할게요. 그런 며느리는요. 아줌마 같은 시어머니 있는 이상 절대 명원 씨랑 결혼 안 할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고소장 갈 거니까 출석이나 똑바로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도 해버렸습니다. 로비 CCTV에는 남친 어머님이 제 머리채 잡는 거 다 찍혀서 증거로 냈고요. 남친은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저희 아빠 회사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보기 싫고 또 이 일로 어쨌든 계속 엮여있는 것도 싫어서 결국 아빠랑 상의 끝에 합의금 받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남친은 자기 엄마의 미친 짓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결혼 파토나고 거기다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다니게 된 셈이었죠. 남친은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너무 질리고 실망해서 고소건만 마무리되면 집이랑 연락 끊고 지낼 거라 하더라고요. 이제는 내 할 바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남친 누나 전화 와서 명언이가 회사 근무지까지 옮기고 연락 끊었다고 혹시 아는 거 있냐고 해서 내 할 바 아니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집 식구들에게 더 이상은 연락 없고요. 그때는 진짜 똥 밟은 기분이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조상이 도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저런 미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시댁으로 시집갈 뻔했으니까요. 그때는 이상한 조급증과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적당한 사람과 적당히 결혼을 해치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서 다시 혼자 잘 지내다 보니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나 싶더라고요. 남친 어머님도 며느리에 대한 욕심이 크신 분 같은데 본인이 예비 시어머니란 이유로 남의 집 딸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 묵인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저는 당분간은 결혼 생각이 없지만 행여나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땐 또 제 마음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때는 조급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따지고 고심해서 결혼을 선택할 생각입니다. 누구도 살아줄 수 없는 제 인생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